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MBA 재무금융 트랙 91기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채권시장의 이해 강형구 교수님 이제 기말 레포트 영상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레포트 주제는요. 사모펀드 회사는 싸게 회사를 인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 가치를 높이기만 해서 판매하는 모럴 해저드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게 좀 약간 주제를 정하고도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이 채권 시장의 이해라는 이 수업과 이게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제, 이제 어떻게 과제 주제를 갖다 정하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이자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어떤 주제도 허용을 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좀 관심 하는 어떤 그 분야를 갖다가 조사 연구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2번,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 인수 전에 ING생명의 손익계산서 체크. 3번, BNK 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 매각 전 손익계산서 체크.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한금융지주가 ING생명, 이제 이때는 오렌지라이프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BNK 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할 때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5년간 ING생명의 로고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BNK 파트너스가 인수를 하고 나서도 ING생명이라는 이름을 5년간 계속 썼어요. 그다음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그 이름을 계속 쓸 수 없어가지고 오렌지라이프로 이름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렌지라이프로 이름을 변경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다가 BNK 파트너스가 신한금융지주에 이제 매각을 한 거죠. 예. 그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한생명의 손익계산서 체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본 해석의 결과. 요렇게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1번,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저는 2011년 1월에 ING생명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제 FC, 보험 설계사로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2014년 12월에 회사를 이직하였는데요. 제가 이직하기 전 2013년도 초에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가 ING생명을 곧 인수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6일에 1조 8,400억 원의 지분 100%를 사들이면서 BNK 파트너스는 ING생명 인수 합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 동안 저는 이 회사에 계속 있었거든요. 인수 후에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상품 개발과 영업 조직에 아주 큰 프로모션들을 걸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이제 현금 시책과 여행 시책, 그리고 이제 각종 시상품들을 걸어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시상을 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정말 영업 조직에 쏟아 붓더라고요. 근데 이때 만든 신상품들 보장성은 거의 다 갱신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로 비싼 비갱신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보험이 잘못 가입되었다. 왜냐하면은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같은 보장에 가격이 싼 갱신 상품으로 가져가는 걸 유도하는 게 본사의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장점만 부각시켜서 판매를 독려했으며 큰 프로모션으로 BNK 파트너스는 인수 후에 큰 영업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죠. 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1년 전, 그러니까 한 2023년인데, 제가 이제 고객과 신한생명 고객센터 업무를 도와드리려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 고객이 그때 이제 BNK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나서 신상품으로 만든 그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었는데 5년 갱신 특약들로 이루어진 상품을 가입하셨고 갱신 시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갱신 특약 삭제를 도와주러 같이 갔습니다. 그때 고객센터 직원이 이때 가입했던 상품이 별로이기 때문에 신한생명의 신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이 고객에게 권했거든요. 그걸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가 ING생명을 인수하고 나서 그 ING 회사 기존의 회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미지 뭐 이런 것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 가치만 키워서 신한금융에 팔면서 큰 차익 실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럴 해저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 가설은 사모펀드 회사는 모럴 해저드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ING생명이 이제 사모펀드 회사에 인수하기 전에 ING생명의 이제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제 뽑았고 그 다음에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가 ING생명을 인수하고 났을 때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제 비교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가 신한금융 지주에 이제 매각을 하고 나서 신한생명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서 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보험료 수익이 되겠죠.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 모럴 해저드임을 이걸 좀 이다라는 것을 좀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실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더 정밀한 사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 이제 BNK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나서 ING생명 상품을 가입한 고객층들을 인터뷰 또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사실 해야지 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좀 짧고 해서 저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유추해보는 식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린 이제 레포트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 같습니다. 이제 바로 그 밑에는 제가 이제 기사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제 어떤 기자가 쓴 내용인데 이제 사모펀드 회사는 이제 완전 기업 사냥꾼, 이제 회사의 이미지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회사의 가치를 불린 다음에 그냥 파는 그런 이미지다에 대한 기사인데 뭐 기사는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이미지,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참조할 만하다 싶어가지고 기사 링크를 갖다 하나 걸어놨습니다. 네, 2번 BNK 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에 ING생명의 손익계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1년간 이제 영업수익 중에서 보험료 수익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보험 수익이라든지 이자 수익, 배당 수익은 실제 보험료 수익과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B2B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는, 저는 이제, B2C이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보험도 뺐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딱 1년간 보험료 수익은 2조 4,969억이었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 총 보험료 수익은 2조 8,188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도 이제 9월에 이제 BNK 파트너스가 ING 생명을 이제 인수하게 되죠. 다음은 BNK 파트너스가 ING 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다 뽑진 않았고 샘플 딱 2년치만 뽑았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수익이 3조 5,801억,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수익은 3조 1,424억입니다. 그리고 4번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 인수 후 신한생명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미스테이크가 난 게 뭐냐면은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ING생명을 이제 BNK 파트너스로부터 이제 ING생명을 인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신한생명과 ING생명이 합쳐진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게 분리재무제표가 있는지를 체크해봤는데 이제 분리된 재무제표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생명의 매출과 ING생명의 매출이 합쳐진 매출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 BNK 파트너스가 매각 이후에 신한생명의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걸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게 증빙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실제 조사를 할 수가 없죠. 냉정하게. 그러니까 제 어떤 미스테이크가 된 거고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수익이 4조 853억,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수익이 3조 8,979억,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조 8,960억. 모르겠어요. 신한생명이 그 전에 뭐 보통 얼마의 이제 보험료 수익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뭐 둘이 인수합병하고 나서도 뭔가 보험료 수익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약간 오른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BNK 파트너스의 그런 모럴 해저드 때문에 신한생명이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상당히 매출이 안 좋아졌다. 이걸 증빙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튼 네.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본 해석의 결과 총 2개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NK 사모펀드 회사가 ING생명을 인수하기 전 손익계산서, 그리고 BNK 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이 2개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BNK 파트너스 인수 전에 ING생명은 보통 한 2조 4천, 2조 8천억 요 정도 보험료 수익을 가졌었고, BNK 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는 3조대로 올랐어요. 보니까 3조 5,800억 정도, 또 3조 뭐 1,400억. 물론 이것만 가지고 100% BNK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가 모럴 해저드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품을 막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영업수익을 엄청나게 올렸다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 외 다양한 변수들도 있겠죠. 뭐 조직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적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BNK 사모펀드 회사가 ING생명을 인수하고 나서 보험료 수익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 후 회사가 건 프로모션이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한금융지주가 인수 후에 신한생명과 ING생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서 나눠진 재무제표 서치를 제가 못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조사는 실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제 목차를 정하고 나서 막상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그래도 사모펀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모럴 해저드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제 레포트 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또 한양대 저희 MBA 원은 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